슈퍼카로 둘러싸인 고급 저택에서 한 남성이 차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이 차는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했어요. 가격은 8억 5천만 원 정도로 기억해요. 다음은 800대 한정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입니다. 가격은 13억 정도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매트 블루로 구매했죠. 또 포르쉐 911 터보 S, 롤스로이스 클리넌,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있고 더 많은 차가 있는데 다 꺼내 넣지를 못했어요. 하하. 이 남자의 이름은 람보 라울.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투자로 1,000억 넘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가 투자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투자를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계기는 무엇인가요? 17살이었나? 18살이었나? 하여튼 그쯤이 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군인이 될 수 없었죠. 15살 때부터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최소 한 달에 2번은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고 수술들을 받았죠. 왜 그랬던 거죠? 큰 병이 있었나요? 크론병이란 불치병 때문이죠. 내장 여러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한 번은 거의 죽을 뻔 했었어요. 장이 파열되어서 긴급 수술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군대에 가고 싶었어요. 특히 해병대에 가고 싶었어요. 크론병이 있어도 입대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샅샅이 뒤져봤죠. 결론은 이거였어요. 크론병은 계속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 군대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정맥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항염증제인 레미케이드였어요. 그때 진짜 말랐었어요. 54kg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77kg 정도 돼요. 그때는 빈혈도 있었고 창백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 다르죠.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뀌었죠. 결국 군대에 못 간 게 운이 좋았던 거네요. 지금은 모든 게 잘 풀렸으니까요. 네, 그런 셈이죠.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외부 활동이 어려우니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단한데요? 겨우 17살 어린 나이인데 병 때문에 입대가 좌절되자 다른 돈 벌 방법을 찾은 거네요. 네, 맞아요. 우연히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환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외환을 간두고 원자재 트레이딩을 시작했어요. 금이나 은을 트레이딩 했죠. 최근 2년 동안은 지수 선물 투자를 하고 있어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요. 3가지를 주로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있죠. 겨우 18살이었는데 어떻게 트레이딩을 배웠나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유료 무료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강의를 들었어요. 데이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8살이었는데 법적으로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나이였죠.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미리 책,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닥치는 대로 배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결론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강의를 듣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강의들을 보고 공부합니다. 17살, 18살에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처음 큰 수익을 냈을 때 짜잘한 수익 말고요. 얼마를 보셨나요? 처음으로 한 번에 크게 익절한 것은 13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였어요. 하루 평균 수익이 그 정도였고 한 달 수익은 4천만원 정도였죠. 매일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동안 손실만 날 때도 있고 한 달 만에 1년치 수익을 모두 벌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실전 트레이딩은 스스로 깨우치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강의만 듣고 배우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의를 구매하거나 누군가를 멘토로 삼기 전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강의 내용과 기법은 트레이딩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당신의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기본적 분석을 해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을 것 같다면 그건 시장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었다면 그것도 시장 상승 요인 중 하나예요.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하고 난 후에 프라이스 액션을 봐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횡보 추세인지 말이죠. 추세를 파악한 후에 주요 구간들을 봐야죠.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나올 구간들에서는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고 유동성은 기회를 만들어내거든요. 기본적 분석이 나왔으면 주가가 오르겠구나
아니면 S&P 500이 오르겠구나 와 같은 큰 방향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준비합니다. 트레이딩은 매매보다 대처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에 S&P 500이 지지라인까지 내려간다면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기술적 분석 중 하나인 프라이스 액션 기법으로 신호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41,000원인 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 42,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예측했다면 저는 41,100원의 매수를 받아볼 것 같아요. 스탑로스는 41,180원에 걸고 42,000원까지 오르면 익절을 할 것 같습니다. 손익비를 3대1로 셋업한 거죠. 이런 식으로 손실을 포함한 트레이딩 셋업을 다 짜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좋은 방법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이 단순한 롱숏 도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트레이딩은 확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시장이 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죠. 금리가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게 돼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개장 전에 전날 밤에 찾아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해야 해요. 이것이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한 번의 매매로 4천만원 익절했던 이야기 들려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큰 수익은 맞지만 그렇게 대단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운도 따랐고요. 그냥 260만원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했던 거래였어요. 아마 2019년이었을 거예요. 제 트레이딩 커리어의 포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처음으로 큰 금액을 익절한 날이었어요. N달러에서 4배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하나가 떴어요. 바로 집에 와서 제 거래를 확인했는데 130만원 정도 스윙 포지션을 잡았었거든요. 뭐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벌겠네. 익절가도 괜찮고 손절가도 세팅되어 있으니까 강제 청산될 만한 위험 부담도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조차도 없었죠. 그냥 30분마다 와서 손절가만 조금씩 조정하면서 미실현 이익만 더 늘리면 됐어요. 아래층에 내려가 강아지를 뒷뜰에 풀어주고 한 5분 정도 놀아주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봤더니 장대 음봉이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커다란 장대 음봉이었어요. 그리고 4,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뭐지? 약간 멍했어요. 이게 실화인가?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에도 똑같이 4,500만원이 보였어요. 그래서 4,500만원 벌고 지금 익절할까? 아니면 좀 더 놔둬볼까? 고민했어요. 결국엔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어요.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갔다가 다시 4,500만원 왔다가 결국엔 4,100만원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매도했습니다. 이게 제 첫 4,000만원 트레이딩 거래 기록이었어요. 이 모든 성공의 원동력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크럼병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께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항상 큰 영감을 주셨어요. 특히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가 정말 잘해오셨고 가족들을 잘 부양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고 할머니 집에 다시 들어가야 했어요. 잠깐만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이었나요? 아니요, 제가 10살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정말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30대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자기 엄마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여 그 전에 10배까지 쌓아 올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영감이 되었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와 가족들에게 금수저와 자수성가는 다르다며 자신은 금수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금수저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해변에서 하루 종일 모히또를 빨며 누워서 매달 수천만 원씩 버는 그런 금수저들이 아니다. 나는 매일매일 3-4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한다.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이 트레이딩 환경은 어떤가요? 주 5일 9시에서 5시까지 매일 컴퓨터 앞에 계시나요? 그리고 현재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나요? 사람들이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주로 S&P 500과 나스닥을 거래해요. 절대 장이 열었을 때 바로 매매하지 않아요. 항상 장이 열리고 5분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장이 열리는 첫 5분간에는 시장에 엄청난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되고 5분간은 거래를 안 해요. 정확히 5분 후에 진입하죠. 아침 8시, 늦어도 8시 30분에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미리 시장 분석을 하고 지난 매매들을 검토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대략 9시 35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거래를 해요. 그리고 마감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증가하기는 하지만요.
이렇듯 저는 하루 중 거래량이 제일 높은 아침 시간대를 활용합니다. 매매가 끝나고 난 뒤에는 헬스장에 간다든지 다른 비즈니스 일을 하러 가요. S&P 500과 나스닥을 거래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S&P 500은 상위 500개 기업들이 있는 지수 펀드예요. 그 기업들의 개별 종목을 거래하는 대신에 모두 함께 속해 있는 하나의 자산을 거래하는 거죠. 나스닥은 상위 100개의 테크 기업들이고요. S&P 500은 변동성이 매우 크죠? 그날 다르지만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제법 보이죠. 변동성이 많다는 건 매매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으로 12억 만드는데 45일 정도 걸렸죠. 마지막으로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실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손실은 반드시 생긴다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치병에 좌절하지 않고 큰 성공을 이뤄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람보 라울의 메시지를 정리해볼게요. 첫째, 트레이딩은 확률이다. 확률이 더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추세 파악, 진입 후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 꾸준히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 투자는 보이는 것처럼 절대 쉽지 않다. 람보 라울은 추세를 파악할 때 프라이스 액션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실 프라이스 액션은 스캘핑, 초단타 매매를 하는 전업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차트를 볼 시간이 없는 일반 투자자분들의 매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연습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투자의 본질에 다가가는 벡터 트레이딩 룸 인사이트였습니다.